못 말리는 내 남편이겠습니까? 이분들의 특별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인가? 첫눈에 내 사윗감으로 그냥 콕 점을 찍으셨어요. 장인께서요. 장인이라고요? 장인이 먼저 아버님이 먼저 찍으신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사실 이 나이가 좀 많아서 이렇게 참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난지도 2장 할 때 내가 이 섬돌이로 왔어요. 네. 섬돌이로 와갖고 이 서로 인맥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전화도 1년이면 뭐 한 2번 정도 소식 주고받으시다가. 네, 소식 주고받았어요. 소식 주고받았는데 한 2년 전에는 그 사실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전화가 통화가 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됐어요. 안 되는데 근처 소난지도라고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오면은 틀림없이 내가 좀 전화 좀 한번 해봐야지. 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기대를 하고 회의를 썰어놓고 이렇게 기다려 했는데 그냥 간 거예요. 촬영이 늦게 끝났어요. 그 일행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갔어요. 가고 사실 나는 참 굉장히 서운했지. 그쵸. 서운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벨이 딱 울리는데 석구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구 전화가 딱 왔는데 나는 저 석구인 줄 아는데 자기는 누군지 몰라갖고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난지도 저장을 왜냐면 그때 전화번호를 제가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전화번호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서로 통화하고 왜 왔다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아버님 그때부터 그렇게 서운해하시고 그럴 때부터 이미 아유 우리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그러면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디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너무 사위가- 성실하고 배우 같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고, 예, 리포터가 이렇게 왔어도 자기가 우쭐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아주 서민적인 그 마음을 우리한테 쏟아붓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딸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맺어주려고 했는데 감히 석구가 배우니까 내가 아니, 그런 아까는 생각을 뭐 못 배우 했지. 같지 않은 배우라며. 아니 근데 마음은 예, 내 마음은 그래도 석구가 배우니까 그래도 우리 막내딸하고 해줄 수가 없겠구나 했더니 내가 결혼하니까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또 전화를 바꿔줬어. 그래갖고 서로 어떻게 전화를 통화했는데 서로 몇 번 만나고 하다가 어떻게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아주 익더라고. 금방 익더라고. 오히려 아버님이 먼저 마음에 드셨는데 지금은 어머님이랑 더 친해지신 거잖아요. 드셨죠? 네. 아니 근데 네.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하루에 10번 통화하고 우리 난지도에다가 절을 해야 돼 말뚝에다가 사실은 지금도 내가 통화 안 했으면은 지금도 맞아요. 총각이죠. 총각이죠. 아니, 예, 아버지가 늘 그래요. 저는 제가 장모님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처음에 전화한 건 나야 나. 그렇지. 나는 나의 집사람을 바꿔준 것뿐이야.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늘 얘기하세요. 아니 어머님 이렇게 힘들게 결혼시켰는데 뭐 어쨌든 사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안 듣는 거는 뭐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건 없는데요. 딸을 다 도와주고 가서 보면 잘해요. 하면서 생색을 조금씩 내요. 그것 좀 안 내고 그래. 그냥 네. 해줬으면은 얼마나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알죠? 거예요. 생색을 좀 안 내고 해줬으면 어머니 좋겠어요. 이거지. 그때는 그것만 하나 고치면 여보 좋을 것 고생했어 이러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봐. 남편이니까. 아니 아버님은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없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고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잔소리가 많고
일단은 잔소리가 많아서 좀 싫은데 네. 그래도 우리 딸한테 항시 뭐 빨래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대견스러운 거예요. 아주 대견스럽고 내가 잘 봤구나. 우리 막내 사위를 진짜 잘 찍어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들어야 돼. 길어져요. 네. 정말 그래 얼마나 좋으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느닷없이 학생들과의 살벌한 동거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맞아. 사실 이 이야기는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초년 교사 시절에 반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맞아. 있었던 거죠. 진짜.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예고도 없이. 선생님 집에 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들어가서 계속 산 거죠. 집에 안 네. 가고. 그렇죠. 밤 한 10시가 넘었는데 저희 아파트가 1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다음에 저희 아내하고 딸, 그다음에 서희 살는데 밤 느닷없이 노크를 막 해요. 그래서 벨도 없는 고물 아파트였어요. 누군가 그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놀러 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냥 보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 너무 늦었다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뭐 들어온 거예요 집 방으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도 손님인데 뭐 좀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지금 뭐예요? 우리 반입니다. 빨리 보내세요 막. 아, 너 수박을 좀 썰어주세요. 그래서 수박을 썰어줬더니 수박에 씨가 있잖아요. 씨를 막 피에 막. 아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얼마 동안이나 머물다 간 거였죠? 그 애들이 일주일, 2주일 그러더니 계속 사는 거예요. 어머. 오지 마. 10평짜리 아파트에 여러분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소만한 애들 8명하고 우리 식구 3명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시락 싸야지. 그다음에 아니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그때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졸업할 때까지만 했으니까 8개월을 아니 전 사모님 심정이 제일 그러니까요. 아까 궁금해요. 도시락까지 직접 해요. 아이들 8명은 다 싸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이러고 보고 깜짝 놀라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러고 다 그날 와서 이러고 먹고는 자고 간답니다. 자고 간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이제 큰 방이가 있죠. 이제 방이 이라고 있어요. 그냥 엄청 덩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애랑 아빠랑 이제 학교를 가고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무섭죠. 이제 나가도 못하고 이제 나가려면 사모님은 거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실도 다 자잖아요. 그래서 이러는데 1명, 2명 나가는데 이제 제일 말 안 듣네. 이제 덩치도 이만한 애가 안 나가는 거예요. 3시, 4시에도. 근데 마지막 이제 막 계속 내가 전화됐어요. 왜 안 나가냐고 전화 좀 올라 하라고. 근데 이제 안 일어나잖아요. 학생들이 잠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는 이제 막 울먹이면서 이제 얼른 빨리 데리고 오라 했더니 나중에 슬 가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좀 며칠 길어지면 애들 내보낼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모님? 안 갑니다, 안 가. 그냥 또 눈치를 저희들도 싫어한다고 눈치를 살짝 보고 살짝 들어옵니다. 또 살짝 들어가고 거짓말도 보고 하실 있어요. 수도 있을 텐데. 거짓말 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근데 또 오고 싶다는데 와서 말도 잘 들어요. 또 말 잘 들었어요. 청소도 막 한다고 막 해줘요. 아니 그래도 좀 넌지 씨 니네 집에 안 갈래? 왜 안 들어가니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집에만 생각하면 화가 얼마나 난지 모른대요. 그래서 왜 화가 아이들이. 나는데 부모님만 보면 화가 난대요. 그러면 여가 며칠 있다가 그럼 화가 풀리면 가. 근데 이틀 후에 있다가 화가 얼마나 풀렸어 그랬더니 퍼센트로 생각을 해보라 해서 이렇게 0.5%래요. 그래서 희박하잖아요. 얘들이 가고 싶지 않구나 하고. 그럼 나도 며칠 있으니까 그 애들이 또 손박하고 정이 들더라고 좀 거칠어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라도를 어떻게 할 판이야 그랬더니 이제 아니 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안 되냐고 일주일만 있었으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는데 얼마나 풀렸었는데 10%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개월을 머물게 됐는데 네. 나중에는 사모님이 아이들하고 더 친해지셔서 맞아요. 막 선생님 이야기도 따로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때는 선생님 얘기를 하고 오고 선생님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말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저러고 그랬더니 집에 오고 싶어서 눈치예요 이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생각하니까. 아, 대화거리를. 네.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고 싶고 라면을 먹고 싶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내가 끓여줄게. 내가 반찬을 할 줄 몰라요. 처음에는 신혼 때는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달인이 돼버렸지만은 그때는 김치찌개만 해줬어요. 네. 근데 아, 매일매일. 예. 그것만 해달라고 그러대요. 김치찌개 그러면은 선생님 이야기거리 이렇게 반찬 삼아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 거처를 다 얘기하는 거 어디 들어갔고 어디 계시고 어디 당구장에 갔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친해져요.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8개월 동안 그러면서 열평 이제 아파트에서 남의 낮에는 집 대화가 아이고. 없으니까 김치에다 밥을 좀 싸달라고 그래요. 네. 이제 김치만 저는 싸줘요. 밥하고. 아. 네. 아유, 이거 우리 집 아이 도시락 싸는 것도 힘든데. 맞아요. 진짜 남의 집 힘들어요, 아이들까지. 도시락. 그 따뜻한 품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네. 그걸 또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그 당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셨는지 증언을 해주기 위해서 제자가 한분 맞아요. 나오셨어요.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주정 선생님의 제자셨던 김성철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97년도에 선생님 반 학생이었던 김성철입니다. 97년도 그때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그때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셨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빨간 프라이드를 보면 공포의 빨간 프라이드다 이래서 이제 공포의. 교실로 뛰어 들어가고 좀 엄하셨던 선생님이셨고요.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네, 약간 엄하셨고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다가 도망가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든 잡아오셔가지고 졸업장이라도 받아야지 않겠냐 이러면서 다시 시험 보게 만드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철 씨는 그때 도망가던 제자였어요? 아니면 교실을 지키던 제자였어요? 교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당하게 말씀을 그래서 하시네요. 오늘 뽑혀서 나오신 예,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 네. 모범생이셨군요. 사실 그 시절에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키셔서 그 반에서 막 전교 1등부터 7등까지 나오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면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셨던 거예요, 네, 선생님이? 시험 기간 동안에는 10시, 11시까지 집에 안 보내고 공부를 잡아놓고 시키셨는데 10시, 11시까지요. 예, 네,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늦게 다른 반과 그 평균 삭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로 전기를 내리셔가지고 니네 반은 너무 아니, 차단기를 다 내려버리는 예, 거예요. 내리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방법을 찾아보자 하셔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때 강의실 하나 대학 강의실을 얻으셔가지고 전부 거리 걸어서 30분 동안 걸어서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어머. 뭐 어떻게 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뭐 그런 사연이나 에피소드도 있으세요? 아 이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숙소도 없는 이제 작은 학원 하나 얻으셔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게 학원과 얘기해서 공부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김성철 씨를. 예, 청소년 시기 때 바로 잡아주셔서 네. 예, 대학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이고. 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하시는 말씀이 희망 잃지 말고 앞으로는 사제지간 떠나서 형 동생 하자. 형동생 힘든 일 지가. 있으면 형한테 기대라 이렇게 말씀하셨. 그런 말 하기 힘든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아직도 가슴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다. 든든했을까.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형 동생으로 지내시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죠? 아유 이 자리 빌려서 선생님께 감사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그때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 성철아.